힐티 실내용 레이저 레벨기. 실내용 레이저 레벨기라기보다는 포켓 레이저라고 부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지금까지 우리가 레이저 레벨기 보면 다들 박스가 어마어마해. 근데 얘는 벨트형이야. 벨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벨트 딱 착용하고 다니는 거야. 아, 레이저가? 그래서 얘의 이름은 포켓 레이저라고 불려. 우와, 넣어봐. 쏙 들어가? 이거 그럼 이렇게 들어가거든. 오, 간편하다. 그지? 이렇게 해서 찍찍이 벨크로로 돼 있어. 벨크로로 돼 있고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 지금 액세서리들이 있지. 액세서리들도 쉽게 착용할 수 있도록 참 디테일이 살아있어. 난 포켓에 이렇게 신경 쓸 줄은 몰랐네. 이렇게 해서 필요한 액세서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벨트 딱 채워가지고 필요한 거 구성 맞춰서 현장에 이렇게 챙겨가면 돼. 근데 무슨 레이저가 이렇게 많아?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요 레이저들 요건 다 PM20 라인인데 PM20CG라는 이름이야. 그 중에서도 얘 같은 경우는 고정밀도를 자랑하지. 좀 더 정확하게 나오는 거야? 그렇지. 얘 같은 경우는 뭐 정밀도가 얘네보다 10m에서 1mm 정도 더 오차가 적어. 이야. 근데 그 1mm 오차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알지? 그치. 멀어질수록. 얘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는 건전지야. AA 건전지 있지? 이렇게 해서 AA 건전지를 사용을 하니까 뭐 아무래도 부피를 좀 줄일 수 있지. 여기 사용 시간이 이렇게 4개, 여기 4개 들어가. 4개 들어가는데 하루 8시간을 사용을 할 수 있어. 오, 오래 하네. 그치. 뭐 계속 켜놨을 때 얘기고, 뭐 혹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쪽에다 여분으로 건전지를 4개 정도 넣어 갖고 다니면 좋지. 얘는 형태가 좀 다른데 얘는 배터리,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녀석이야. 보면 배터리 꽂는 데가 있지. 그래서 이거 내가 충전해 놨지. B12 4.0A짜리거든. 얘는 딱 꽂아서 쓰면 몇 시간 쓸 수 있는지 알아? 몇 시간? 33시간. 오, 오래 쓰는구나. 계속 켜놓는 시간이야? 그치. 실질적으로 계속 켜놓고 쓰지는 않지만 켜서 계속 사용했을 때 시간이 뭐 한 33시간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지. 아마 배터리용 이런 라인 레이저 중에서는 최장시간일걸? 그럼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는 안 들어가? 여기 이렇게 해서 안 들어가. 그럼 걔는 어디다 넣어, 배터리는? 이게 또 기가 막히다. 분리해서 이렇게 넣잖아. 얘는 이렇게 넣어. 배터리 이런 부분 있지. 배터리 벨크로 타입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세상 편하더라고. 이게 밴드구나. 밴드야. 탄성 있는. 안 빠지네. 풀리지도 않아. 잘 웬만한 충격으로는 빠지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이거 예전에 봤는데 리시버였나? 내가 이거 무슨 리시버라 그랬지? 수광? 맞아. 빛을 뭐 받아서 받을 수, 빛광, 그래서 수광. 그 리시버 수화기 알려준다. 근데 이게 야외용 같은 경우 우리가 넓은 데서 했었으니까. 근데 실내용인데 그게 필요해? 우리야 이제 작은 창고니까 굳이 리시버가 필요가 없지만 큰 창고 있지. 창고가 뭐 100평 막 이런 큰 창고들 있어. 그런 데들은 거리가 이제 꽤 멀거든. 20m 이상이 돼 거리가. 얘 같은 경우는 라인으로 보는 게 20m 최대 실내에서. 근데 20m 초과가 된다. 그랬을 때는 라인으로 보긴 좀 힘들잖아. 그래서 이런 리시버 얘는 반경 50m 50m? 직경으로 따지면은 100m가 되겠지. 그래서 웬만한 실내 다 된다고 보면 돼. 이 리시버 하나면. 우리 여기가 몇이지? 우리 지금 여기가? 여기 끝에서 끝까지가 18m. 한번 해봐. 해봐. 잘 되나? 보여줄게. 오케이.
준비됐어? 응. 지금 여기가 18m? 여기가 18m. 더 나가봐. 어? 더 나가봐. 나가라고? 어. 더는 안 돼. 끝이야? 어. 들어와. 저 끝까지 한 30m 정도 돼. 오, 어. 멀리까지 되네. 뭐 리시버 같은 경우는 공간이 넓은 그런 실내에서 사용하기에는 최고지. 내가 좋은 것도 하나 알려줄까? 얘 보면 아래 체결하는 구멍이 두 개가 있어. 근데 이제 보면 여기는 두 개가 다 있으니까 좁은 경이어도 되고 큰 경이어도 모두 가능하거든. 이런 거를 이용해서 작은 구경에도 맞출 수 있도록 얘가 여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 그래서 어떤 거든지 편하게 쓰는 것 같아. 아.
레이저 레벨기를 현장에서 사용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체크가 아닙니다. 네, 레이저 레벨기가 제대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얘를 저희가 정밀한 장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쪽에 무거운 걸 달고 실을 쭉 매달아서 이게 어디에 저항을 받으면 안 돼요. 저항을 받지 않아야 가장 수직하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현장에서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정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현장에서 쓸만 자가 진단은 할 수 있겠다 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이 선과 레이저 선이 아래서부터 끝까지 오차 범위가 이 정도면 거의 없어야 돼요. 네, 훨씬 한 10m, 20m 이 정도에서 오차 범위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지. 지금 여기는 2m, 한 40? 요 정도에서는 한 1mm도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래서부터 위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조금 틀어졌다 당장 가지고 서비스 센터 가야 됩니다. 네, 다음번에는 수평 자가진단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수평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체크를 할 때는 다방향 레이저 같은 경우는 편해요. 근데 얘처럼 라인 포인트 레이저는 좀 한정적입니다. 라인 포인트 같은 경우 얘는 자가진단이 가능한 이유가 포인트점이 5점이거든요. 근데 보통 라인 포인트 제품들 찾아보면 2포인트, 많아봐야 3, 4포인트 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 녀석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이렇게 레이저를 켜요. 레이저를 켜게 되면 제가 얘는 5포인트라 했죠. 연직, 아래쪽, 위에 쪽 2개, 그리고 교차점을 하나의 점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3개고요. 양쪽, 이게 대박입니다. 네, 양쪽에 포인트 있는 요런 레이저 흔치 않거든요. 다방향 레이저 말고 요런 레이저 중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렇게 양쪽에 지금 포인트가 찍혀져 있어요. 여기에 제가 지금 이제 가가지고 연필로 표시를 할 겁니다. 표시를 해 놓고 요 가운데 포인트 있죠? 요 가운데 포인트를 요 상태에서 그대로 돌려가지고 저기 표시해 놓은데 거기에 맞는지 확인을 해 볼 거고요. 그리고 다시 반대쪽도 맞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좌우 수평도 잘 맞는지 틀어짐이 있는지 없는지 자가 진단을 해 보았습니다. 라인 포인트 레이저가 모두 다 이게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 녀석은 지금 좌우에 포인트점이 있기 때문에 수평도 체크가 가능했던 거예요. 포인트점이 2개나 3개인 아이들은 좀 어렵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가 진단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드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현장이나 가정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레이저 레벨기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레이저 레벨기, 요즘에는 현장에서 거의 안 쓰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전시장, 미술관, 아니면 가정, 스튜디오, 거의 없는 데가 없다라고 봐야 될 그럴 지경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레이저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쓴다라는 것은
기술도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 있고 가격도 어느 정도 수준에 내려와 있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힐티에서도 제가 이번에 협찬을 받아서 제품을 사용을 해봤는데 이 녀석은 뭐 기술적인 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힐티인데, 그죠? 거기에 진짜 뭔가 다른 부분을 장착을 하고 왔어요. 이름이 무려 포켓 레이저입니다. 응? 포켓 레이저. 네, 포켓이에요. 네, 이런 포켓에 레이저를 넣어갖고 다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레이저 그러면은 상자가 크고 그 안에서 뭔가를 꺼내서 장착하고 설치하고 이러냐고 좀 시간이 좀 걸렸던 반면에 얘는 말 그대로 포켓이에요. 여기서 딱 열어가지고 레이저 딱 꺼내고 필요한 거 이쪽 밴드 부분에다가 거치해갖고 다니다가 밴드 딱 열어가지고 거치해가지고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요. 제가 사용하는 걸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이저 꺼내서 쓴 다음에 이 부분 있잖아요. 요거를 제가 툴벨트처럼 또 사용을 합니다. 이제 허리에 이렇게 차겠죠? 이렇게 허리에 차고 툴벨트처럼 피스도 넣고 뭐 니퍼도 넣고 롱노즈도 넣고 벤치도 넣고 별의별 거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툴벨트처럼 쓸 수도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저도 레이저를 10년 이상 썼으니까 다양한 걸 써봤겠죠. 이렇게 편하게 레이저를 써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요즘에는 레이저 레벨기가 굉장히 이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손쉽게 레이저 레벨기를 접하실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도 올라가져 있고 비용도 많이 내려가져 있고 저희는 요쯤 되면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레이저 레벨기를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레이저 레벨기를 어떤 것을 고를 것인가 이렇게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면 크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추방식이냐 아니면 전자 센서 방식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말 그대로 이해를 해보면 추방식, 추가 왔다 갔다 하는 방식입니다. 네, 요게 기계 안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하자면 마그네틱 댐퍼 구조라고 합니다. 이것을 추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자 센서 방식은 전자기기의 자기장을 이용해서 모터 두 개와 전자기포 센서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수평을 전기적으로 잡아주느냐 요 차이거든요. 네, 깊이 들어가면 좀 더 재밌고 흔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게 중요한가요? 그쵸? 추방식이다, 전자제어 방식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다면 어떤 것이든지 잘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추방식의 이제 장점과 단점 요거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장점은 흔들렸다가 다시 라인을 수평하게 잡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2초 전후로 라인을 빠르게 잡는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단점은 뭐냐면 작은 충격에도 라인이 흔들린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그러면 전자 센서 방식은 라인이 탁 쳤을 때 이렇게 기울었다가 딱 수평을 잡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조금 길어요. 6초 전후, 좀 오래된 거, 옛날 것도 아니고 몇 년 전 것만 해도 10초 전후로 라인 수평을 잡습니다. 네, 요게 단점이고, 장점은 이렇게 간단한 약한 충격에는 크게 선의 흔들림이 없다라는 게 전자센서의 장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특성을 알고 사용을 한다면 어떤 것이든지 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방식과 전자센서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전자센서 같은 경우는 요 각도가 있어요.
각도를 벗어나게 되면 계속 깜빡 그러니까 락 기능이 이제 탑재가 돼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추 방식은 락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잠궈줍니다. 잠궈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각도, 기울기, 원하는 대로 모든 기울기를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추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얘를 심지어는 뒤집어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추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온 기능과 락 기능의 차이점을 명확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 개의 레이저를 켰습니다. 비슷한 높이로 맞춰 놓았고 이제 그 차이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기능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정확한 수직 작업, 정확한 수평 작업을 할 때 우리는 온에다 놓고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수직 수평을 잡고 있죠. 여기서 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락으로 갔는데 얘는 지금 수직까지 있으니까 하나를 지우겠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끝에 보시면 좁아요. 그죠? 요 간격이 좁죠? 저쪽은 간격이 넓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락 기능에서는 수직 수평을 잡기 위한 기능이 아니라 정확한 일직선 라인을 보기 위한 작업을 할 때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깜빡깜빡거립니다. 깜빡깜빡거리는 기능은 락 기능으로 설정을 해 두었다라는 것을 작업자에게 알리기 위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락으로 잠궈 놨죠? 이것이 추 방식을 가장 오랫동안 잘 쓸 수 있는 비법입니다. 추 방식은 이동을 할 때 반드시 축을 고정시키고 움직여라. 그러니까 지금 고정돼 있죠? 고정을 이렇게 시켜놓고 움직이거나 꺼놓고 움직이거나, 그렇다면 이 반대의 경우에는 온 상태, 지금 락이 풀려져 있죠? 이 상태에서 흔들고 당기면 제일 쉽게 고장나는 게 또 추 방식입니다. 그래서 특징을 잘 알고 사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레이저 레벨기를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레이저 레벨기 기본 조작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단어만 알면 여러분들은 어떤 레이저 레벨기든지 손쉽게 다루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본 단어 H와 V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자, V는 버티컬입니다. 수직선. V는 수직선을 의미합니다. H는 홀라이즌의 약자 H입니다. 그래서 수평선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있는 녀석도 있고 없는 녀석도 있어요. 네, 요거는 수광기를 사용을 할 때 사용을 하는 버튼인데요. 요 수광기가 거의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있으면 얘를 눌러서 멀리서 수광기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없으신 경우에는 못 쓰는 거죠. 뭐 온, 오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을 할 때는 온, 지금은 수평이 안 맞으니까 계속 깜빡깜빡이죠? 락, 잠가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기울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레이저 레벨기도 모두 다 잘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레이저 레벨기 어떤 것을 선택을 할까 해서 제일 중요시돼야 되는 것은 바로 서비스입니다. 네, 저희가 레이저 레벨기를 사용을 하다 보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충격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럼 안에 조절 나사가 풀립니다. 풀리게 되면 수직과 수평이 당연히 틀어지겠죠. 이것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회사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걸 적극 권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레이저 레벨기를 사용을 하시든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선택부터 사용 방법까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